안녕하십니까. 10분 책방 북텔러 이강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팀장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줄리 주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으로 페이스북에 초창기에 인턴으로 입사했던 분입니다. 나중에 인턴이 사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팀장이 되고 관리자 되어서 현재는 페이스북의 디자인 부문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책의 표지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탁월한 팀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은 현재 관리자이죠. 부사장이니까요. 그렇지만 본인은 관리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고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관리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관리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고 학습하기 시작했고 성장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 나름대로 훌륭한 관리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와 같이 한다면 훌륭한 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탁월한 관리자라고 하는 것, 팀장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팀장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 책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주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크게 10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져 되어 있는데 딱딱 이론서로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서 여러분의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첫 단어로 관리란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관리란 무엇일까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집단에서 더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관리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성과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협업해서 협력해서 팀의 목표와 성과, 또 도전해야 될 과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달성할 것인가를 돕는 사람, 그 도우미가 바로 관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관리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팀워크가 좋은 팀 구축하는 것. 1 플러스 1이 2가 되면 정상입니다. 그 1 플러스 1이 3이나 4나 5가 된다면 팀워크가 좋고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 플러스 1이 0이 되거나 0.5가 되거나 1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팀워크가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관리자의 본분의 첫 번째 요소는 팀워크가 좋은 팀을 구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팀원이 커리어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겁니다. 역할 분담해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각자 개인이 일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팀으로 일할 때 각자가 맡은 역할에서 팀원이 자기를 어떻게 유능하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또 그걸 돕는 게 필요하겠죠. 어찌 보면 이것은 코칭 기능이 될 수가 있겠고, 팀원을 양성하고 육성하는 개념이 될 수 있겠고, 또 일을 신바람나게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동기부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순조로운 업무 처리를 위한 프로세스 만들기라고 말합니다. 결국 관리자는 여러 사람의 힘을 통해서 각각의 업무 단계들을 스무스하게 원만하게 잘 진행하는 과정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의 업무의 앞과 뒤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떤 인풋 자료를 가지고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상에 있어서 단계들을 어떻게 잘 유기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이 바로 프로세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리자는 결국 팀원의 시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각 개인의 능력을 어떻게 잘 성장 발전시키도록 할 것인가, 전체 업무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계속적으로 보완해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팀장의 어떤 관리자의 본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일을 잘한다고 하는 것인데, 일을 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결국은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프로세스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고 3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바로 이것을 잘 효율적으로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성장한 벤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생존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탄한 성장 과정을, 비약적인 성장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은 그렇지는 않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당연히 어떻게 효율적인 관리를 잘할 것인가가 중요하지만은 생존이 중요한 기업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그 이전에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흑자를 내야 되고 영속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도 저자도 그러한 점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존 모드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살아남아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페이스북같이 성장하는 회사는 관리에 대한 것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생길 수 있겠지만 생존 모드, 기업이 영속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존재 자체에 대해서 위협받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일단 살아남아야 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특별히 사족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을 이렇게 됐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려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탑다운 방식의 모습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게 내용입니다. 페이스북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의 문화는 수평적 문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기업 같은 경우는 유교 문화적이 있고 가부장적 문화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상급자에 대한 것, 또 유계 질서에 대한 것, 또 나이에 대한 것들이 크게 문화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소통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기업 문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일하는 조직의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나는 어떤 관리자가 되면 좋겠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단어에서 나오고 있는 단어가 팀장 승진 후 3개월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팀장 승진 후 3개월. 어떻게 팀장이 되었을까요? 팀장이 된 경로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4가지 구분을 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수습생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팀장으로 발탁된 거죠. 처음 팀장을 배우게 되고 하게 되는 경우죠. 두 번째 단어가 개척자라고 했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신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팀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그 일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에서 누군가 한 사람을 신규 팀의 팀장으로 발령을 낼 수가 있겠죠. 당신이 이거 담당해서 일하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새로운 팀을 만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팀장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여기 이 책에서는 개척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규 부임자가 있습니다. 엉뚱한 부서입니다. 영업부서에서 관리로 가든지 또 관리부서가 어떤 격리로 가든지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전혀 다른 업무로 갑작스럽게 팀장이 전출되고 배치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신규 부임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후계자입니다. 후임자입니다. 팀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경우에 그 밑에 있는 차상급자가 그것을 후임자가 되어서 그걸 맡아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업무가 승계되겠죠. 바로 그 밑에 있는 차석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 이런 경우를 여기 이 책에서 후계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후임자라고 표현하면서 4가지의 표현을 썼습니다. 첫 번째, 수습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개별 기여자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요. 고유기술 분야로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일만 계속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문가의 길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관리자가 되지 않고 전문가의 길을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기여자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영역이 있는 거죠. 관리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 신입사원 입사하면 처음에는 전부 모두가 자기 전문성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이 되게 되면 직급이 올라가죠. 예를 들면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관리 업무를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시작할 때는 고유기술의 개별 기여자 전문성으로 시작했지만은 결국은 관리자의 길을 걷게 된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실제 제 주변에 보이는 팀장과 관리자와 리더 중에 아주 많은 사람이 전문성에 대한 개별 기여자이면서 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리자는 관리로 성장할 길이 따로 트랙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개별 기여자로서 내 인생을 설계할 것인지 디자인하고 설계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되기로 결정했다면 관리자의 길을 잘 학습하고 배워가면서 관리자로서 드디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규 부임자 같은 경우는 경청과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말이죠. 새로운 부서에 들어갔는데 전혀 모르잖아요. 어쩌면 그 부서의 팀원들이 더 유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관계된 질문을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부서의 업무를 파악하고 또 일에 대한 것들을 잘 진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신규 부임자가 팀장으로 와서 내용도 잘 모르면서 지시형으로 간다면 상당히 많은 갈등을 유발하지 않겠습니까? 후계자, 후임자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자를 닮을 수는 없겠죠. 자기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 강점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잘 활용해서 앞으로 잘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튼 우리가 팀장이 되는 경우, 관리자가 되는 경우는 이 책에서는 4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각 케이스마다 약간의 특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각자의 대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어로는 팀장이란 단어, 관리자란 단어, 리더란 단어가 한 단어로 보이고 한 모양으로 보이지만 여러 가지 케이스에 있어서 각각의 대응이라는 것은 순발력이 필요하고 융통성이 필요하고 적응력이 매우 필요하고 거기에 상황에 맞는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관리자가 된다는 것, 아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관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팀장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끌어가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입문서로서 우리가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또 그걸 잘 학습할 태도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는 이런 전반부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팀에서 집단에서 보다 좋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모두는 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 팀에 대한 이해, 관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2부에서 후반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